기자력, 기전력 나온다. 그럼 이 그림이 우선이다. 이 그림.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즉, 얘가 전류를 흐르게 만들죠? 그래서 얘가 기전력. 그 다음에 자속이 누가 만들어요? 얘가. 또 거기다가 누구요? 많이 감으면.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넣어놓으시면 1000년을 가도 이 그림만 안 잊어먹으신다면 기전력, 기자력 이제 다 해서 번말이죠. 자기력과 전기력은 똑같죠? 예, 식 똑같고 F는 4파이 R 제곱에 그렇죠. 이제 전하냐, 자하냐, 유전율이냐, 투자율이냐. 전기장은 뭐죠? 이제 배창영님, 전기장이 뭘까요? 전기장어? 저기 뭐지? 전기장. 여기 오령시장이고, 여기 오령시장, 중앙시장. 중앙시장, 내자구나. 전기장은 뭐냐? 전기장이 뭐예요? 전기장. 눈만 계속 깜빡깜빡이면, 네. 전기장.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괜히 지금 우리 배창영님이 지금 두드러 맞고 있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딱 그렇게 편하신 대로 꼭 책처럼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전기장, 전기가 있는 공간, 제일 터프하게 전기가 즉 전화가 있는 공간이니까 거기서 뭐 혼자 뭐 하고 있겠어요? 뭔가 어떤 세력을 뻗치려고 마술을 촥촥 뻗고 있겠죠. 네. 그래서 즉 전화가 있는데 그 전화가 힘을 미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다. 당연히 전화가 없으면 그건 전기장이 아니죠. 소파는 우시장에 소가 없으면 그게 우시장이겠습니까? 시장할 때 그 장자도 같은 장자예요. 공간이란 뜻입니다. 시장, 공장 다 같은 공간 얘기하는 거니까. 자, 배창영님 8번 답이 뭘까요? 네, 줄포쿨럼이면 혹시 줄이 뭐죠? 단위 줄이 영어로 물어봤는데 영어로 대답을 좋은 대답이라는데 와트가 뭔데요? 단위 와트라 했으니까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와트가 뭘까요? 단위인데 한 자씩에서 이렇게 같다라는 것은 없어요. 한 자씩에서 같은 건 없습니다. 두 개 만든 거니까 같게 만들려면 최소한 뭐 합쳐서 이렇게 같게 만들어야지. 이런 건 말도 안 잘못 썼죠. 이런 것은 되게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같은 건데 표기를 달리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와트는 줄 퍼 세크 이건 물론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와트라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곱하기 전류가 와트로 바뀌는 거 그래서 줄은 에너지라는 거 에너지의 단위는 줄 물론 일의 단위도 줄 또한 뭔가가 합쳐진 거죠.
줄이 합쳐진 겁니다. 뭐가 합쳐진 거죠? 줄은 뉴턴 미터. 힘을 가해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즉 내가 썼으면 1이라 하고 안 썼으면 에너지라 하고. 여기 다 기본 단위만 나와 있네요. 기본 단위들. 이런 단위들을 신주단지 보시듯이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가장 기초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나마 헨리는 좀 많이 들어본 편이 같네요. 헨리 6세, 3세, 영국왕 이름 헨리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영국왕 아닙니다. 다음에 9번 1볼트와 같은 것은, 그래서 줄포 쿨럼. 참고로 여기 있는 거 다 기출문제예요. 다 기출문제. 여기 문제 나온 것 중에 한 문제도 기출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나온 문제들이에요. 이런 게 이야기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틀렸다. 네, 그러면 근데 그 뭐 사실은 뭐 전기 공부한다고 해서 전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못하는 사람도 꽉 찼어요. 딱 한 수준이 이거죠. 전류가 뭐야? 암페어. 암페어가 뭔데? 전류 단위. 그게 뭐냐고 그게. 라고 물어봤을 때 쿨럼 퍼 세크. 그럼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쫙 하고. 볼트는 지온유의 단위. 그래서 볼트는 쿨럼 퍼 세크. 줄포 쿨럼. 그래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겠습니다. 10번. Q의 전기량이, 즉 Q 쿨럼, 도체를 이동하면서,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전하가 이렇게 이동했답니다. 이동하면서 일을 했다네? 믿어줘야죠. 지나가면서 돈을 쓰고 다녔겠죠. 에너지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 출발했을 때 쉬운 말로 여기에서 내가 1,000원이 있었다. 돈을 뿌리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800원이 남아있다. 그렇죠? 그럼 200원 썼겠죠? 네. 그럼 얼마 차이냐? 네. 이렇게 즉 전이 차라는 거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거 얼마 썼냐 이거죠? 200원 썼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제 문자로 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쓴 게 이거죠? 쓴 게 이만큼이니까 쓴 게 이만큼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볼트고 여기 V1 너 어렵게 설명합니다.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는데 이만큼 썼다 이거죠. 숫자로 하면 되게 편한데 문자로 하니까 그냥 제일 편하게 할게요. 그래서 볼트는 줄포 쿨럼이니까. 그래서 줄만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전위에다가 Q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전위에다가 Q를 구하면. 그래서 전위에다가 Q를 구한 게 이때는 요거 와트라고 읽지 않습니다. 이때는 W라고 읽어요. W는 VQ. 와트라고 읽으려면은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그럼 이때 와트라고 있는데 지구상에 누가 보더라도 와트인 거예요. 이미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읽어도 미국 사람이 읽어도 물론 미국 사람이 읽을 때는 watt 이런 식으로 읽겠지만
그래서 단위로만 충분히 다 가시면 되고. 12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양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 양전하가 많다니까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없다는 얘기겠죠. 마이너스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원자에서 사실 원자 상태에서 전하를 바뀌려면 전자가 도망가면 되죠. 전자를 도망가게 만들려면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뭘 받아야 보내줄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받고 보내주는 거예요. 에너지 받아서. 그 다음에 2번은 정의 그대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4번.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뭐 앞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정해놨지만 물론 최초의 배터리는 물구랑산 깔아놓고 구리 놓고 아연 놓고 그려놓고 이제 화학전지라고 해서 황산 집어넣고 구리 막대기 아연 막대기 해서 짠 이렇게 해서 불이 쫙 들어오더라. 되게 신기하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기 위해서 테스트 했던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나침반도 움직이고 그랬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 이 배터리라는 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볼트. 이 아저씨가 만들어요. 볼타라고 해서 저도 정확한 플레이는 모르겠고요. 볼타인데 줄여서 볼트라고. 네. 볼트. 근데 그 양반이 17세기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유튜브 보면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됐다. 뭔 항아리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뭐 구리도 들어있고 아연도 들어있고 그러더라. 그거를 밀어봤을 때 그때부터 쓰고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뭐 믿든가 말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보면 되게 누가 장난친 거라면 되게 할 일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파츠? 아니 아파츠라고 하나? 그런 이상한 것들 시대에 맞지 않는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오파츠 아웃 오브 데이트인가? 뭐 있다. 시대에 안 맞는 물건들.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 보면은 막 석기 시대 뭐 돌이 쌓인 퇴적물이 있는데 대신 석기 시대로 추정이 되는 그 시대인데 뭐 시계 같은 것이 나온다든가 톱니바퀴 쫙 달려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시절에 볼타 아저씨가 이렇게 딱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한다고? 안 나고 아니라 뭐 보여요 그게? 자, 찍어야죠. 어차피 그냥 플러스 그래 또 해? 이유 그냥 뭐 없어 이유가 특별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상 얘가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방정이 다 끝났겠죠.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딱 꺼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순환하는구나 흐른다라고 표현할 거고 그래 흐른다면 한쪽 방향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시절은. 그래서 뭐 이쪽으로 흐른다고 할까 이렇게 흐른다고 할까 에이 그냥 몰라 너 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놓고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로 툭 쳐놨다 이거예요. 전류는 그래서 이제 전류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냥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960년대 와서 그로부터 거의 400년 이상 흘러가가지고 1960년에 증명이 된 겁니다. 진짜로 봤더니 우리가 아는 거랑 반대로 흐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흐르더라. 근데 일단 뭐 선배들이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거 뭐라고 부를 거냐?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자. 전자가 가는 거로.
원래 전자가 움직이는 게 전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렇다라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거라서.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어제 봤던 이그 노벨 상도 있었지만, 그 노벨상 받은 아저씨가 몇 살짜리 아저씨가 받았냐? 20대 중반. 꼭 뛰어나서 받는, 노벨상은 이제 되게 굉장히 업적 자체는 뛰어난데,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고, 그 깨구리 뛰어서 이그 노벨상 받았던 그 아저씨가 그래핏? 그래서 탄소가루 띄어내는 거,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도 안 됐는데, 스카치 테이프로. 터지네? 분리시키는 거. 그래가지고 노벨상 받은 겁니다. 그리고, 누구냐, 옆에. 카이스트, 저기 쪽. 그 아저씨도 있는데, 그 아저씨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그쪽 연구하겠는데, 열이 받으면 뚜껑이 열려버린 거지. 몇 년을 막 해먹고 있었는데,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스카치 테이프로 띄어진다고? 자, 이제 저항 나왔네요. 친숙하죠? 자기 저항, 전기 저항. 그러면서, 비유들 항상 똑같은 비유, 예, 이렇게. 통과하는 거, 길수록 통과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넓을수록 통과하기 쉽다. 단면적과 길이.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서. 쓰니까, 저항은 잘 못 가게 하는 거죠? 못 가게 막는 거니까. 멀수록 같이. 그 다음에, 넓을수록 가기가 쉽고, 가기가 쉬우니까 반대로 비틀어져가지고, 재질이 좋을수록. 즉, 이제, 전하가 잘 흐른다, 못 흐른다를 우리가 도전율로 표현합니다. 그럼 셋 다 나왔네요. 지금까지 유전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유전율. 투자율. 자, 그러면 이제 전하가 잘 흐른다, 안 흐른다를 이름을 지어주면 뭐라 좀 지을까요? 우리 맞출까요? 투전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도전율.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좀 바꿀 수 있어요. 도자율이라고도. 같은 명당이니까. 도자. 같은 이름이에요. 다들 이렇게 실제로 쓰긴 해요. 다 이렇게. 도자율. 그래서 도자. 이때 도자는 지난번에 썼던 것처럼 이도자. 인도할 도자. 도전율이다. 도전율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있어야 돼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흐르기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것은 같이 어려우면, 같이 크면 위로, 반대면 밑으로 가야 되니까. 도전율을 쓰게 되면 밑으로 가야 되죠. 도전율은 우리가 뭐로 표현할 거냐면, 그렇죠. 나도 이제 잊어먹었네. 맞죠? 이게 맞죠? 네. 쓰던 것이 맞죠?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브랜드가 바뀌었지만, 시그마 6, GS 칼텍스에서 나온 기름, 네. 시그마 뭐 있었어요. 네. 시그마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거 참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율이 있다면 도전율의 반대의 개념도 있습니다. 저항률. 저항률이 크다 작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왜 저항률이라는 단위를 만드느냐. 전기 쪽에서는 두 가지 봐야 되죠. 전기가 잘 흐르거나 어마무시하게 안 흐르거나 전기는 두 가지를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연을 할 때는 안 흘려야 되니까 저항률이란 고유값이 있어야 되고 도체 일반 전기가 흐르는 길이다 그럼 잘 흐르니까 도전율 이렇게 해서 그럼 저항률로 표시하게 되면 로우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전기는 특히 절연하고 잘 흐르는 거 두 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저항 물론 고유저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유저항률 그냥 또 줄여서 저항률 막 이렇게 불러버리니까요.
좀 통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 그냥 마음대로 불러요. 그러면 이제 투자율, 유전율, 도전율이든 그다음에 저항률이든 우리 단위 알고 있죠? 유전율의 단위를 구하려면 그림이 또 머릿속에 딱 들어오셔야 되고, 예. 페르포미터긴 하지만 그림 속에 딱 있어야 되죠. 어떤 그림이요? 이 그림. 자, 그럼 도전율, 아니, 그 다음에 이제 투자율을 하려면 아예 자기 쪽은 아예 이 그림이 그냥 들어있어요. 이 그림 자체가. 기자력, 기전력, 이거 거꾸로 이해하십시오. 네. 기자력, 단면적 A, 길이 L, 투자율. 그래서 L 값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기본적인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 A, 간격 L로 하죠. 다 똑같이 맞춰버리게. 이 안에 이제 유전체 집어넣을 거고, 자, 그랬을 때 얘는 하나 더.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네, 이렇게 한 세트고, 사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교리로 집어내 안 타지. 직진 넣어버리면 타버립니다. 그리고 단면적 여기를 A, 길이를 평균 반지름, 아니 평균 길이를 L, 평균 자로를 L, 그다음에 여기 매지를 뮤 하면 L은 이렇게. 그리고 헨리. 사실은 저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저항 잴 때, 고위 저항 잴 때 특히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물체에다가 지져요. 지집니다. 지져가지고 측정하면 되겠죠. 지져가지고 물질마다 다 틀릴 거니까 전압 가했을 때 흘러간 정도가 뭐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저항은 R은 고유저항률 할까요? 고유저항의 길이에 이거고, 아직은 덜했지만 이렇게 여기 단면적 A, 길이 L 이렇게 해서. 그럼 가만히 보면 저기 저항할 때는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판에다가 밀어 넣어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판에다 집어 넣어버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모든 물질이 다 유전율, 도전율, 그다음에 저항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할 때 물질이 좀 우세한 것들을 도체다, 부도체다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칸 오면은 얘랑 또 합쳐져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얘랑 합쳐요. 이제 합치 소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칠 수 있어요? 소수가 있죠. 합치 소수가. 이게 같으니까. 이게 같아지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엮어요. 우리 안 합니다. 기능사에서는. 그러니까 땅 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땅의 정전 용량이 저거. 아닌가? 땅이 우리가 적재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땅으로 전기 흘려버리는 거죠. 그럼 땅은 흘려받아서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유, 갖고 있는, 그 물질은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물질, 네. 질량 부재의 법칙. 네.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제 안 마술처럼 사라질 수는 있겠죠. 없어지진 않고 쫙 숨어 있을 수 있고. 그 지구는 엄청난 크기겠죠.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혹시 지구의 정전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지구의 정전 용량은 당연히 모르죠. 네,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느낌상으로는 정전 용량 단위가 페럿이니까 느낌적으로 했을 때 뭐 1억 페럿, 10억 페럿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네. 지구의 정전 용량은 무려 뭐 외우기 쉬워서. 근데 뒤에 반이가 어떻게 됐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갑자기 의아하지 않나요? 아니 지구가 얼마나 큰데 뭐 이렇게 작아? 적어도 뭐 10억 승에도 양이 살까 말까 한데 이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 페럿이란 게 이걸 거고 이거죠. 이 두 관계가 얘가 100억 얘가 10억이고 얘가 1억 이건 무시한다 할게요. 그럼 얼마예요? 10이죠. 이 두 개 나누면 1억하고 10. 자 그러면 1하고 그냥 단순히 1하고 10은 이것도 10이죠. 같은 707, 같은 10이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면역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그냥 단순히 뭐 707 암페어 페럿이다 이렇게 적혀가지고 뭐 저기 뭐 별것도 없는 것 같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지 가셨는데 1000 마이크로 페럿이 딱 있는 거예요. 지구보다 더 크네? 아니에요. 딱 물건 실물 보고 요만큼 생겼다. 똑같은 사이즈 아니 똑같은 1000 마이크로 페럿이라 하더라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렇죠. 같은 707이어도 지구만한 707이 있을 거고 손톱만한 707이 있을 거고. 네. 그럼 이거를 알면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구의 반지름을 외우진 않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럼 한번 심심하니까 지구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7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극승. 이제 진공이라고 봐버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몰라요. 지구의 면적은 모릅니다. 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네. 그래서 겉면적은 4파이 제곱일 거고 요 길이는 이거예요. 이제 모르는 게 알고 계산기 누르고 나와야지.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이 대략적인 반지름이 그래서 저도 한번 어디 갔다 왔지? 한번 얼마인지 넓다 뭐 그 정도만 길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뭐 이 정도.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진짜인지. 대략 이 정도 나오는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12만 7천. 그러니까 이거 지름이 이거니까 반토막 내면 대충 6만 얼마 정도 나오니까 한 6만 얼마니까 2만 3천. 맞죠? 옳죠. 그래서 방금 봤지만 이 707 마이크로 페러시라고 구스키로 만들면 숫자로 넣고 실물을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현장 가셔서 얘는 작은데 1000이고 얘는 큰데 100이네. 왜 이러지? 이게 궁금증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은 면적을 왜 제가 4파이 하려 했죠? 네. 그렇죠. 동그라니까. 네. 이게 만약에 판이었으면 가로고박이 세로였으면 되는 건데. 그럼 저기에다 아랫값을 집어넣으실 건가요? 알까? 여기요? 여기 거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거리. 예. 거리는 뭘로요? 그렇죠. 거리 여기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봤죠? 9에서 이걸로 거리를 이걸로 본 거죠. 어디 갔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색은 방금 세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꼭 하시고 이제 도전율 나왔고 우리 고유저항률의 단위는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죠. 저항은 외우셔야 되는 거고 저항은 옴. 그러면 이제 고유저항률을 우리가 결이라 하고 그러면 면적 길이 해서 정리를 하니까 이제 고유저항률이라는 거 뭐하고 같아요? 옴미터랑 같더라. 옴미터. 그래서 세 개 다 통합시켰네요. 그래서 어디 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오셔서 이제 얘는 페라퍼미터. 그 다음 얘는 헬리퍼미터. 그 다음에 얘는 옴미터. 도전율로 바꿔치기 해볼까요? 도전율로. 지금 유전율이라는 건 잘 꼬시는 거. 하여튼, 유전율은 잘 꼬시는 거. 투자율은 잘 지나가는 거. 도전율은 잘 못 지나가는 거죠. 잘 지나가는 도전율을 바꿔버리면. 뒤집어 엎으면 됩니다. 뒤집어 엎으면 돼요. 그래서 도전율이란 것은 이거 엎은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도전율을 쓰게 되면은 이제 미터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저 표시가 뭐냐? 옴 뒤집어 놓은 거죠. 예. 그대로 뒤집어졌다고 해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밑으로 안 보내고 장난스럽게. 원래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 있어. 뒤집어. 그래서 이렇게 뚜껑처럼 이렇게 밑에 있게 이렇게 해놨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다 똑같죠? 미터, 먼퍼미터 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겠죠.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읽을까요? 그렇죠. 왜 뭐라고 읽어요? 그렇죠. 오면 거꾸로. 그러니까 얘 뒤집어 엎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 엎었으니까
이렇게 뒤집은 게 아니라 얘는 글씨니까 이렇게 읽었겠죠. 이렇게 읽었겠죠. 글씨니까 못 뒤집고 반대로 읽어서 모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그냥 그러지 말고 아무리 좀 위트가 있긴 한데 좀 근다. 이제 이 경우에 한해서 하나를 더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멘스로 하자. 슈퍼맨 S로. 그래서 S로 하면 돼. S로 해서 여기를 지멘스 퍼미터 이렇게 바꿔치기도 하고요. 이때는 그냥 같은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저항도 역수가 있겠죠. 이 저항 자체도 뒤집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를 마찬가지로 컨덕턴스라고 쓰고 단위를 이렇게 지멘스 혹은 모우. 이제 역수라는 거 해서 저항은 잘 못 흐른다죠. 잘 못 흐른다의 반대말은 잘 흐른다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뒤집어서. 딱 맞죠? 예를 들어 맞는 말이죠. 얘가 숫자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애인데 숫자가 커지면 전체 값이 다운되는 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별이 10일 때는 10인데 밑으로 가면 10분의 1. 별이 100이면은 같이 올라가는데 100분의 1. 커지면서 다운되는 게, 밑으로 듣는 게, 뒤집어 버리는 게. 뒤집습니다. 이거 역수. 저항의 역수. 그러니까 저항은 전기, 즉 전류가 저항은 잘 못 흐르는 정도인데 컨덕턴스는 뭐라고요? 잘 흐르는 정도. 이렇게. 특히 이제 도체, 즉 전선 같은 거 할 때는 되게 편하겠죠. 계산하기가. 그래서 씁니다. 같은 이야기고요. 도전율도 마찬가지고. 또 나왔네요. 반도체 잠깐 언급드리면 반도체는 반은 도체고 반은 뭘까요? 절연체죠. 네. 반은 글자 그대로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모래, 셀렌, 겔마늄. 네. 그래서 보통 실리콘하고 겔마늄을 실리콘을 제일 많이 쓰죠. 왜요? 제일 싸니까. 이유 별로 없어요. 싸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네. 그래서 얘가 모래죠, 모래. 나머지 애들은 팔려면 막 긁어대고 난리 쳐야 되는데 얘는 그냥 떠갖고 보면 되니까. 참고로 여기 볼게요. 참고로만. 도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합니다.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를 해요. 저항이 증가를 하니까 전류가 더 못 흐르고. 그래서 항상 도체를 깔 때는 주위 온도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준 온도가 20도다. 그럼 20도에서 활성화된 거예요. 여기 저항은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거 딱 고정값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항상 기준 온도 값으로 20도를 놓고 그때 뭐 1옴 했다. 근데 옆에 100도인데 그때도 1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2옴, 3옴으로 바뀌니까 그런 거 다 계산을 해가지고 도체를 굵은 거 쓸 건지 또 이럴 수 있죠. 갔더니 거기는 온도가 마이너스 60도. 그럼 어떻게 돼요? 좀 그래 시원하니까 좀 더 가는 선으로 좀 두껍게 가는 선으로 써도 된다는 뭐 그런 얘기고. 요거 할 필요 없어요. 산업계에서 하실 분들은 이것도 다 외워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같이 올라간다. 근데 그게 잘 매치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금속선이 있다 할게요. 금속선이 이렇게 있는데 금속은 뭐 금속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원자가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쪼개지는 것들. 아주 조그마한 자극을 줘도 쉽게 딱 분리되는 것들.
자, 그런데 이제 딱 이 안에 짱 박혀 있어요. 딱 짱 박혀 있다 이거죠. 불을 지피니까. 가열하니까 어떻게 돼요? 뜨겁죠? 뜨거우니까, 난리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나갈 때, 애들은 얘는 자체에 있는 애들, 이 자체에 있는 애들은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전장 하나 들어온다. 간섭을 일으키니까. 통과하기가 더 어려운 거고. 거꾸로 그럼 유전체는요? 절연체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탭하면서 아이 못 지나가게 탁 짝 스크럽자고 막고 있는데 불을 지르니까 뜨거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벌려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예 맨 땅이었으면 못 지나가는데. 그래서 절연체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떨어집니다.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 이거는 기억하셔야겠네요. 이 이름만요. 정저항 온도계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 저항이 있다. 이렇게 그리면 온도가 증가하면 얘는 저항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그래프죠. 네. 이렇게 하면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진다는 그래프고, 그러면 얘를 정저항 그래프, 얘를 반대니까 부저항. 예. 그럼 쉽게 해서 부저항 나타내는 게 뭐예요? 절연체. 정저항은 도체.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부저항 온도계수, 즉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감소한 특성을 갖는다. 이게 바로 절연체라는 거예요. 절연체라면서 왜 반도체가 왜 들어와요? 지금 설명을 또 해드려야겠네. 아까도 참 했지만 반도체라는 거, 반은 도체고 반은 절연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걔는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원래 성분이 도체일까요? 부도체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아니면 절연체랑 식에서 고무하고 금속하고 믹서기 돌려가지고 섞어서 만들었단 소리일까요? 근데 알고 보면 반도체는 뭘로 만든다고요? 모래는 절연체인가요? 도체인가요? 그렇죠. 절연체죠. 그래서 원래 절연체인데 특수한 가공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얘를 특정 조건이 되면 마치 도체처럼 움직여버린다. 도체처럼 행동하겠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그러니까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출신지가 절연체 그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는 절연체 특성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전액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들 다 절연체란 거예요. 다 이것들이 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반도체는 알겠어요. 전해액은 왜 그러죠? 원래 순수한 물은 절연체죠. 증류수요? 네. 거기다가 이제 소금도 넣고 침도 넣고 하면 도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전해액도 얘도 반도체라는 거죠. 전해액도. 근데 이거는 뭐 외우셔야 됩니다. 서미스터. 이거 마찬가지 절연체다. 네. 뭐 외워야 되는 거라서. 서미스터도 절연체입니다. 서미스터. 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열에 관련된 계측기들한테 써먹는 거예요. 열 관련해서. 보통 이제 열 바뀌면, 아니,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온도계 막 움직이는 것들 있죠. 디지털로 해가지고. 그런 재료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럴 때는 이게 부계수다. 뭐 이 정도. 드디어 나왔네요. 옴. 그래서 옴법칙. 그래서 옴법칙보다는 원래 30년 빨리 했던 스타번시라는 사람이 옴보다 30년 빨리 했어요. 당연히 시대적으로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그때도 전기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어요? 황산 집어넣고, 구리 넣고, 아연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전류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아내긴 내야 되죠. 쭉 우리 배터리 집어넣고 얘를 바꿔가면서 아 세다 약하다 이렇게 느껴야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예. 그래서 반비례하는구나. 지금 배터리는 일정한 거고 여기 일정한 거 쓰고 얘를 이제 바꿨다 썼더니 저항이 큰 거 들어가게 되면 전류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암페어는 그렇게 안 했어요. 좀 더 기술이 30년이 지났으니까 좋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맥스웰 그 양반이 사실 맥스웰 그 양반은 이론 물리학자거든요. 이제 물리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론 물리가 있고 그다음에 실험 물리가 있고 교수님들도 교수님 방 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하고 펜만 있다. 그러면 이론 물리학자인 거고 가서 방에 봤더니 별게 다 있다. 그러면 그 양반은 몸빵하는 사람이고. 네. 근데 이제 맥스웰은 이론 볼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몸빵하는 사람들 되게 부러워한가 보더라고요. 또 다른 데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너무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연구소를 갔죠. 그래서 연구소 이름을 뭘로 지었냐? 자기 이름을 짓지 않고 스타번시 연구소 이렇게 지었습니다. 뭐 그렇든 여하튼 그래서 이거 알아낸 게 바로 온법칙이라는 거예요. 온법칙은 전원을 일정한 걸 두고 저항을 계속 바꿔가면서 혓바닥을 댔더니 얘가 크면은 얘가 전류가 작아지고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일정한데 얘를 조정하게 되면 얘가 바뀌더라. 이게 바로 옴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또 네. 근데 그 전화하는 방법이 예지가 하는 거 고작.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내가 해봤으니까.
되면은 이걸 올리지. 진짜 금방 진짜 빨리 먹지 진짜. 다음 주부터 싸움 달려. 그러면 너무 마치면 진짜 쉽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모는 것도 쉽지 않아. 모는 것도. 그냥 지겨운데 시장이 그렇게 어디 있어? 여기? 응. 또 시장 안쪽으로 많아요. 네. 다 식당인데요 여기 뒤로. 돈이 없지 식당 나와요. 회전하고는 간단히 드셔도 되고요.